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기다리지 마시고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본다 이슈메이커 금요일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유한타증권 김동공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우리 김덕호 대표님 어떤 이슈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실적 발표하고 기업은행도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금융주 부문들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달가운 소식보다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만 조금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환율 관련된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5%를 달성을 했다가 다시 이제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장세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고정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후에 이제 유가 변동 따라서 상승 견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창용 총재께서 6회 연속 이제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기업 대출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크다 보니까 만일 이 부분들을 금리를 또 가파르게 올리는 순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은행주 잘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은행들이 안 좋아지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은행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냥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에 대한 어떤 대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라는 부분보다는 금융 전반적인 어떤 위축 현상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이제 PF 사태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때 어쩔 수 없이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가산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상반기에 역대 최대가 나왔던 역대 시대가 나왔었던 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3분기 때부터는 실제로 이제 순이자 마진이 좀 많이 후퇴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금융주를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은행이기 때문에 금리는 은행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연결을 잡기보다는 실제로 이 은행들이 그럼 과연 은행 사업과 비은행 사업 부분이 어느 쪽을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고 실제로 이 쌍두마차를 어떻게 잘 끌어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IPO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최근에 또 한번 IPO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회사가 바로 이제 서울보증보험이 마찬가지로 이제 철회를 또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이 부분은 사실 IPO 시장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좀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IPO가 예정돼 있는 내년까지도 그리고 스펙 상장 이런 부분들에서는 활용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졌던 금융주, 하지만 최근 시세 조종 의혹이라든지 영풍재지 사태, 악재들이 한 번에 몰리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모멘텀이 될 만한 기업 이슈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살펴보실 때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먼저 했던 KB금융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4대 금융 중에서 3분기 때 실적이 양호할 거라고 예상이 됐던 종목이 바로 이 KB금융인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순이자 마진이 후퇴할 거란 부분들은 이미 증권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애널리스트 레포트 분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KB금융이 강했던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비은행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실적을 발표했을 때 KB 손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그리고 카드 이런 부분들에서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그룹 순이익에 대한 기여도도 41% 정도 이렇게 좀 높은 수준으로 많이 상향됐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럼 발표하는 부분들에서 그럼 과연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자 마진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이렇게 배당을 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래도 이번에 이보경 금감원께서 마찬가지로 배당 성향 관련된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존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융주들이 다시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배당에 대한 매력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연내 배당을 한다면은 예상 배당 수익률이 5.9%, 6.2% 차이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4대 금융에 비했을 때 평균치보다는 조금 미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을 보시고 나서 조금 이 예상 배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덕호 대표님 금융주 갖고 나오셨고요. 우리 김동공 과장님 어떤 이슈 오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자동차주를 좀 준비를 오. 해봤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서 또 금융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동차를 갖고 오셨네요. 네, 사실 이제 어제 현대차 실적들이 일단 좀 발표가 되는 모습들이었었죠.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상장사 기준으로는 이제 1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 완성차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상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들이 사실 좀 되게 많은 그런 상황들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거의 2년은 이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실적들은 계속해서 레벨업이 해왔었고요. 그동안의 주가는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밸류에이션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완성차랑 부품주를 조금 분류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일단 좀 갖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리거나 그리고 이제 판매 수량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갖춰져야 될 텐데 기존에는 판매량과 가격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가격은 약간 주춤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구매를 좀 고려해 보셨던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가격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판매량의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보기보다는 판매 가격, 제품 믹스의 가격의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열받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주식 투자자니까 이제 그렇죠. 약간 좀 거기서의 강점들을 또 찾으면서 맞았습니다. 화나는 것들을 조금 해지를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성차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는 있겠지만 부품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보다는 완성차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부품사들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것들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이제 좀 매몰되어 있는 이제 매출처라는 것들이 좀 문제였었고, 그러면서 부품사들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로 분산을 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면 미국에서의 지금 현재 UAW 파업, 이제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들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 상황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쪽으로 좀 매출을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뭐 한원 시스템즈, 뭐 S&T 모티브 등등의 이런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부품사들에서 약간 미국 쪽에 매출처가 있는 곳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좀 완성차들 정도로 좀 보시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부품주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거둬야 될 때고 우리 자동차 완성차는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차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 주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역대 최대다 그러는데 막상 계속 투심은 자꾸 앞을 내다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도 진짜 잘 나온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3분기 연속 국내 상장사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아도 이제 오늘 실적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치면 이제 연간 한 20조 원 정도 수준까지도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뭐 거의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업종들이 좀 오르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시장들이 자금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많은 자금들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장들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업종들을 끌어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자금들이 자동차로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았었다라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게 업종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 자동차 차례가 일단 좀 올 거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은 상황들인데, 사실 전기차 부문만 따로 떼놓고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부문에서 이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그 뒤를 기아차가 있고요. 그 3위 정도의 현대차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결국 전기차 부문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어 있고, 앞으로의 기정사실화라고 가정을 하면은 앞으로의 수혜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들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전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매출은 또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가격들이 조금 더 비싼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제품 믹스에 대한 개선들은 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얘기를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현대차 PER은 4.5배고요. 그리고 기아차 우와. PBR 3.8배입니다. 그리고 PBR은 현대차 기준 0.59, 기아차 0.89입니다.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올해는 배당 수익률까지도 5%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완성차 쪽은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괜찮네요. 이렇게 쓸 수 들어보니까.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딱 한 줄로 PR을 말씀해 주시니까 금융주에 살짝 치중했었는데 약간 좀 흔들렸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 방을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고금리 장세가 지속된다. 금융주냐? 현대차 3분기도 잘했다. 자동차냐? 금융주 vs 자동차주. 자동차주 vs 금융주. 자, 마지막 한 방 들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삼성증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증권 얘기 드리면은 뭐 킴증권 사태가 워낙 크게 파장을 일으키다 보니까 뭐 증권사들 굉장히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증권사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지난 3분기 때 어떤 장세였습니까? 테마 장세 그리고 변동이 심한 만큼 순환매가 빨랐던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거래 대금이 굉장히 빠르게 회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고요. 더 나가서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어떤 뭐 PF 대출, 뭐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리스크가 다소 상반기 때 해소가 되면서 여기에 또 자금 확보가 됐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IPO 역할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증권을 그럼 유독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지난 5월에 뭐 이제 라데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 CFD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거래 제한을 굉장히 먼저 했던 증권사가 3개 증권사가 있습니다. 뭐 삼성증권, 한국증권 그리고 뭐 신한증권 같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데 이번에 뭐 에코프로 삼형제가 마찬가지로 좀 리스크가 많이 큰 것 같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돌입했던 회사도 사실 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고객들의 어떤 재산 관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실제 뭐 증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서라도 탄탄하게 좀 운영한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어제 오늘 또 이제 뉴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실제로 뭐 연금 수령 관련된 액수를 또 조사를 했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뭐 777만 명을 조사해 보니까 뭐 평균 연금 수령액이 뭐 6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들으시면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금 날씨 추워지고 곧 있으면은 연간 회계 연도가 지나가고 즉 연말정산 시즌 오면서 또 뭐 연금 펀드라든가 IRP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겠죠. 특히 이제 올해 정부가 올해 마찬가지로 뭐 연금 관련된 부분들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연금 수령액 평균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뭐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주들이 연말에 이제 연말정산 받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어떤 세제 혜택 가입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동공 과장님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완성차 업체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실상 이제 현대차, 기아 두 개가 남습니다. 그중에서 기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기아를 준비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북미 시장에서 업계 최저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딜러사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고정비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기아는 현재 지금 전 브랜드 걸쳐서 도요타와 더불어서 가장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을 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메이커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재고 일수가 일단 조금 상당히 좀 낮은 상황들인데 사실 연말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인센티브 자체가 업계 최저 수준이긴 합니다만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재고 일수가 높은 상황에서 이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들은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재고 일수가 낮은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은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5% 늘어날 때마다 이제 매출액이 1조 원이 늘어난다는 분석 자료도 하나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 일수 낮은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메이커들이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들이 영업 긍정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그렇죠, 맞습니다. 딜러사들에 대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관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말 EV9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IRA 수혜 조건들을 갖출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향후 1년간의 전기차에 대한 이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펼칠 수가 있으면서 공장 가동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추운 겨울이 오면 배당주 투자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당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인데 보통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많죠. 그런데 기아가 이번에 CEO 인베스트먼트 데이에서 이제 지배주주 배당 수익의 25%는 일단 배당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기아의 올해 DPS는 이제 최소 11,000원에서 11,000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당 수익률은 많게 본다라고 하면 7%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 이제 한번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는데요. 배당 성격에 저는 자동차에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조재기 앵커님은요? 저는 자동차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받쳐주고 우리 정직하게 투자하자면은 실적 좋은데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와 금융, 오늘 어떤 이슈가 더 메이킹이 될지 여러분도 두 이슈 꼭 주시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유한타증권 김동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